네, 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겨울 산행은 봄, 여름, 가을 산행에 비하면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체온증이나 혹은 동상으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자칫 잘못하면은 감기가 걸린다거나 혹은 손발이 너무 시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겨울철 산행 요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은 발을 헛디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 산행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겨울 산은 정말 그 나머지 세 계절 산과는 다르게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산행하는 방법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겨울 산행 준비물 같은 것도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지만은 오늘은 겨울에 등산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겨울 산행은 등산을 하시기 전에 사전 날씨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겨울이 아니어도 항상 어느 산에 가기는 하루 이틀 전에는 계속 어떤 산의 날씨를 계속 검색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만약 가시려는 산과 그리고 날씨를 검색을 하면은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당 산 날씨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산이 다 있고요. 없는 산이 가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높이가 비슷한 산의 날씨를 한 번씩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산악 기상 예보라고 해갖고 기상청 사이트가 있는데요.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의지할 만한 데이터는 그래도 기상청입니다.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날이 춥다 안 춥다, 바람이 많이 분다 안 분다 정도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 산행은 꼭 가시기 전에 체크를 해보시고 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온도를 보셔야 합니다. 온도가 너무 혹한이다 그러시면 출발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춥거나 혹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이러시면은 전 출발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제 친구들이랑 겨울에 한 1월쯤에 설악산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4명이 가기로 했는데 저는 날씨를 항상 봤거든요, 옛날부터. 그래갖고 특히나 겨울산을 많이 보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20km/h였어요. 그래갖고 이거 너무 많이 부는데 싶어서 제가 그 등산을 주최하는 한테 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그리고 날씨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날씨도 꽤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위험하지 않겠냐? 괜찮겠어? 했더니 괜찮대요. 그런데 하루 전에 또 보니까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그 산행을 취소하고 야, 내가 볼 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위험할 것 같다. 나는 안 가겠다. 너네도 되도록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은 다 갔어요. 3명이었는데 3명은 갔는데 한계령으로 올라서 오색으로 내려오는 코스였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불고 너무 힘들어서 일단 중천까지 도착을 했는데 너무 늦어지고 너무 위험하고 해서 국공 직원분들이 가지 말라라고 말렸대요. 그래갖고 3명 중에 2명은 다음날 스케줄이 없어서 대피소 쉬었고 1명은 다음날 출근이어서 막차 시간을 맞추려고 후다닥 뛰어내려가는데 오색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오색을 내려가는 길에 무릎에 무리가 가고 이 친구는 2달 동안 산을 못 탔어요.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나머지 2명은 대피소에 있었으니까 위험하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날 내려오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대피소를 준비를 하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것도 없죠. 대피소에 햇반을 팔긴 하지만 햇반에 물 말아 먹을 것밖에 없죠. 그리고 옆에 분들이 김치 같은 거 나눠주고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다음날 내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되도록이면 날씨를 보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소백산을 갔는데 원래는 좀 종주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때도 바람이 한 시속 20km/h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오르기 시작해갖고 해 뜨기 전에 소백산 어이 계곡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단 두 발짝만 나가면은 몸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소백산 진짜 바람 너무 심하거든요. 겨울 소백산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진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근데 두 발짝만 오면은 괜찮아. 저기만 가면 추워. 와, 그래서 원래는 좀 종주로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와, 도저히 못해갖고 그냥 소백산 정상만 찍고 바로 내려왔어요. 와, 그 사진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진짜 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만큼 겨울산이 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날씨를 보시고 조금 춥다 혹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그러시면 출발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겨울 산행은 기본적으로 다른 계절 산행에 비해서 체력 소모가 큽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방이 무겁습니다. 보온병도 넣어야 되죠. 보온 장비도 넣어야 되죠. 가방 자체도 큰 걸 들어야 되죠. 그리고 발에 아이젠 끼죠. 그리고 추운 환경에서 우리 몸의 수행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등력, 체력보다 훨씬 더 낮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행 계획을 짜실 때 본인의 체력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코스를 짜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은 제 친구 중에 성중종주, 당일 성중종주를 완주하는 친구가 있어요. 가을에 완주를 했는데 겨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 가라. 그랬는데 친구 두 명이었는데 네, 둘 다 세석인가 장터목에서 중탈했고요. 둘 다 등산을 2달 못 갔어요. 무릎이랑 막 하반신에 무리가 많이 가갖고 어떤 친구는 왠지 모르겠는데 발목이 시꺼매졌어요. 이렇게 겨울 산행이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산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산행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겠지만은 네, 일단 아이젠, 스패츠는 전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아이젠, 스패츠, 핫팩, 보온 그리고 방풍우주가 꼭 필요합니다. 언제 바람이 많이 불지 몰라요. 방풍우주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온 의류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거 생각해서 하나 더 챙기시는 걸 좀 추천을 해요.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여분의 옷을 하나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쯤 더 챙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 산행을 할 때는 우모복이랑 그리고 하드쉘, 그러니까 고어텍스 자켓은 가방에 항상 짱 박혀 있어요. 그리고 버프도 방풍 버프가 되는 거 있습니다. 귀돌이 이런 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여기 조금이라도 피부가 나와 있으면은 거기가 베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극한까지는 안 가시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겨울 산행 준비물은 철저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산행 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겨울 산행 중에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적당한 체온이라고 하면은 1번 너무 춥거나 2번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너무 추운 경우는 사실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등산 중에 춥다 그러면은 그만큼 입으면 돼요. 땀을 안 흘릴 만큼만 등산 따뜻하게 입으면 됩니다. 땀을 안 흘리시는 분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그냥 따뜻하게 입으면 돼요. 뭐 크게 힘들 건 없고요. 다만 따뜻하게 입을 때 방풍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방풍 기능이 없으면은 좀 추운 경우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방풍 기능을 챙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리 껴 입어도 발이 시려운 경우가 있어요. 땀을 안 흘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고 특히나 여자분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발 시렵다고 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발 시렵다고 하면은 거의 여자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양말을 좀 기능성 양말
좀 보온력이 우수한 양말들이 있어요. 그런 양말을 좀 신거나 혹은 붙이는 핫팩이 있습니다. 붙이는 핫팩을 통해서 발바닥에 열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도 많이 시렸거든요. 그럴 손도 굉장히 따뜻한 거, 뭐 핫팩 같은 거 준비해서 네, 손도 얼지 않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추운 거는 비교적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더운 경우가 조금 문제입니다. 일단은 땀이 안 나야 돼요. 땀이 날 만큼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땀이 날 것 같으면 천천히 가셔야 돼요. 네, 일단 땀을 흘리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물론 괜찮을 가능성은 높긴 한데 저도 뭐 겨울 산행에서 땀 많이 흘리지만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땀이 날 것 같으면은 미리 옷을 벗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 등산을 시작할 때 딱 차에서 내리면 춥잖아요. 그러면 뭐 오리털 파카 입고서 산행을 딱 시작하잖아요. 5분만 지나면서 몸에서 열기가 나기 시작하고 땀이 막 흐릅니다. 예, 땀이 흐른 다음에 옷을 벗는 게 아니라요. 몸이 어느 정도 데펴지면은 땀을 흘리기 전에 미리 옷을 벗어야 됩니다. 좀 능선을 가다 앞에 오르막이 있다? 그러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땀이 이미 다 나고 난 후에 옷을 벗으면은 옷이 이미 젖어버리기 때문에 네, 늦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땀을 안 흘리고 옷을 안 젖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 땀을 흘리면 안 되냐면요. 일단 겨울철 피부에 닿은 수분이 체온을 굉장히 많이 앗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오르막을 치고 오른다 그러면 계속 몸에 열이 나죠. 그래서 괜찮긴 해요. 오르막을 계속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이게 딱 멈춰버리면은 몸에서는 열이 그만 나는데 이 옷이 안 말라 있으면은 뭐 잠깐은 그러니까 딱 멈추고 잠깐은 괜찮은데 계속 이 옷이 빨리 마르지 않으면은 몸에 열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추워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옷이 얼어버리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땀을 그러면 안 흘리면 되는데 땀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걸 알고 있는데도 맨날 땀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럼 땀을 빠르게 흡수해서 빨리 배출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능성 의류가 겨울에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챙기셔야 되는 기능은 흐른 땀을 빨리 빨아당겨서 옷이 빨리 빨아당겨서 빨리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을 빨아당기는 걸 땀 흡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빨리 배출시키는 것을 속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 가장 안에 입는 옷은 땀을 흡착하고 속건하는 기능이 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이런 대표적인 옷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소개해드린 브린제 같은 경우, 브린제 슈퍼서머 같은 경우, 혹은 폴라텍에서 나온 폴라텍 파워드라이, 뭐 등산 메이커마다 흡착과 속건에 특화돼서 베이스 레이어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아크테리스 같은 경우는 로우 시리즈가 그렇죠. 네,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 위에 입는 옷은 투습이 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만약에 베이스 레이어 위에 비닐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얘가 베이스 레이어가 땀을 흡착하고 발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 위에 있는 옷들이 그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서 마르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레이어 위에 입는 옷들은 투습 기능이 어느 정도의 투습이 되는 옷들로 입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챙기셔도 정말 땀을 많이 흘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흘리면은요. 이렇게 아무리 챙겨 입어도 땀이 날고 땀이 줄줄줄 흐르고 상의가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말 그리고 베이스 레이어 뭐 모자가 젖어 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치고 올라갈 때 오르막을 빡세게 치고 올라갈 때 그럴 때가 많은데요. 그럼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동안은 계속 몸에 열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쉴 때 너무 오래 쉬시면 안 돼요. 쉴 때 숨을 살짝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쉬셔야지 5분, 10분 이렇게 쉬어버리면은 금세 추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쉬지 말고 쭉 올라가셔야 되고요. 근데 쭉 올라갈 때까지 괜찮은데 능선에 올랐다거나 혹은 점심을 먹는다거나 혹은 등산이 끝났다거나 이럴 때는 몸에 체온이 확 낮아지겠죠.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이럴 경우에는 계속 젖어 있으면은 옷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등산을 하실 때 여분의 속옷, 베이스 레이어, 그리고 여분의 양말, 그리고 여분의 모자, 이거는 3개는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사실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은 뭐 물론 힘차게 차고 올라가서 능선에 올라서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땀을 실컷 흘리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밥 먹을 때입니다. 밥 먹을 때 진짜 춥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겨울에 등산 가보시면은 비닐을 쳐놓고서 밥 먹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그만큼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춥고요. 그리고 만약 굳이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멈추시면은 쉬려고 한 5분 이상 멈춰 있는다 그러면은 멈추시면은 옷부터 꺼내 입으세요. 네. 잠깐 멈추는 게 아니고 꽤 오래 멈출 것 같으면은 옷을 멈추자마자 옷을 껴입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 옷을 벗는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땀이 날 것 같을 때 옷을 벗고 추워질 것 같을 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땀이 나고 나서 옷을 벗거나 추워지고 나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땀이 날 것 같을 때 옷을 벗고 추워질 것 같을 때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하는 이미 추워지거나 이미 땀이 났으면 늦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 유의하셔갖고 네, 겨울에도 안전하게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겨울 산행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리면 겨울 산행은 춥지 않거나 땀이 나지 않게끔 하면 됩니다. 만약 땀이 났다라고 하면 빨리 말리거나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은 좀 극한의 상황이고요. 보통 겨울에도 산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산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한 1500m 이상의 산들, 뭐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뭐 이런 산들, 혹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산들, 소백산, 이런 좀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이런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산에서는 뭐 만약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 있는 관악산이나 청계산 갈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위험한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안전하게 겨울 산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